사업권, 자본금 변동. 여기부터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아까 주발초라든가 이거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참 제가 지금 사실은 좀 답답해요. 이걸 다 막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을 보면 왜 그러냐면 뒤에 개인 투자 조합 얘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나의 결론이에요, 그게. 저의 이런 과정이고 이 개인 투자 조합 얘기를 들으면요. 오늘 밤에 잠 못 잘 분 여기서 딱 보니까 한 10분 있어요. 왜냐면 이거 관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들으러 오신 거거든요. 내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 이런 거 들으시면요. 조는 분도 있어요. 너무 쉬워서. 다 그런 분들이 오셨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조금 생략을 할게요. 이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 자료만큼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요청하면. 그리고 좀 지나가자고요. 이게 사실은 쉬운 분한테 되게 쉽고 어려운 분도 개인 투자 조합은 꼭 여기서 듣고 가셔야 되거든.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제가 넘어갈게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세요. 투자자의 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 다일루션이라 그래요. 이런 걸. 희석. 우리 회사에 투자자가 들어왔으면 코파운더, 파운더, 투자자, 인베스터 이 3자 간의 지분이 다 정해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뀌는지 그런 공식을 여기 써놨는데 그게 4단계 공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표이사는 지분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100% 변하는 어떤 과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주세요. 네, 내려가세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게 왜, 네, 좀 내려주세요. 이게 바로 8페이지로 간략하게 30페이지 되는 벤처캐피탈이 사용하는 그 투자 계약서를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노랗게 하이라이트로 한 부분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좀 내려가세요. 그래서 제가 다 여기 설명을 했는데 제가 쓴 거 아니고 이것은 정모모 아주 유명한 스타트업이나 벤처 컨설팅 해주는 그 아주 비싼 변호사가 만들어 놓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 계약 갖고 100억도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런 거 그분이 계약서 주시기만 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그냥 거기다 연락해서 이 계약서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여러분 내가 이거를 보내드릴 거니까 메일로 다 적어 놓으세요. 요건 내가 보내드릴게요. 쭉 내려가세요. 다 써 있습니다. 쭉 내려가세요. 다 계약서에 이게 끝났어요. 자, 동산채권 담보 등기가 뭐냐면 2012년 6월 11일 날 우리나라에 처음 시행됐는데 이거 일본에서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투자하는 분이 이걸 모른다 그러면 저는 하수로 봐요. 그냥 이걸 모르고서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이나 상장회사나 그 강소기업 이상 아니면은 담보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발굴해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동산이나 채권 갖고, 채권을 갖고 놀아야 돼요. 동산은 난 별로고, 사실은. 채권은 있잖아요. 대표이사나 투자자들은 갖고 놀 정도의 아주 실력이 돼야 됩니다. 딱 보는 순간 회사하고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하고 제가 딱 얘기하면, 제3채무자라 그래가지고 돈을, 그 의사 선생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바로 생각이 나셔야 돼요. 얘기하는 중에. 자, 의사 선생님이면 어디 있을까요? 의료보험공단에서 돈 받을 거 있죠. 카드사에 있죠. 또 수술을 했으면 어떤 개인한테도 받을 게 있겠죠. 또 두 번째 그 임차해가지고 있으면 보증금 있죠. 또 병원에 통장이 있으니까 은행 있죠. 뭐 여러분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대충 알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투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동산채권 담보등기인데, 오늘 여기서 배워가시는 것 중에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하나가 또 개인 투자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법으로 전부 나와 있는데 잠깐 읽어보자고요. 지금까지 일반 동사이나 채권의 경우 공시가 되지 않았다. 공시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가 뭐냐면 등기부등본에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어디다가 공시를 하고서 돈을 빌려주죠? 대부분이 내 집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이렇게 1순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간 것을 바로 공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산, 이런 게 동산이에요? 동산과 받을 돈이 공시를 어디다 시킬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없죠?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이 채권이나 동산도 등기부등본을 새로 창설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안 놀라시네? 사실 엄청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걸 활용 못 해요. 저는 이거를 일본에 유학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한테 배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연구회에 들어가가지고 수년 동안 같이 법무사님과 연구해가지고 나름대로 스타디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책으로 공부했어요. 책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우리나라 교보문고에 번역이 돼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은 그게 한국말인데 이상하게 일본말 같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셔도. 책은 비싸고 내용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저한테 설명 듣고 보시면 이제 그게 만화책 같이 보여요. 자, 내려봅시다. 쭉 내려보세요.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이게 중요하죠? 이게 뭐죠?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 첫 페이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눈여겨 안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요거는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 좀. 하다가 망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찍 그어놓은 건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뭔지 아시죠? 우리 집문서 이렇게 남들한테 공시해서 다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조금 똑똑한 신부될 사람 같으면 남자친구가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 딱 들어가는데 25동 305호에 들어가는 게 딱 보여. 그럼 똑똑한 여자 같으면 저게 자기 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모르나. 누구나, 우리나라 누구나가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5동 305호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요, 소유권자가 누구고, 빚이 얼마고, 가압류가 있는지, 이혼을 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다 써있습니다. 과거 기록까지. 옛날엔 잘 살았고, 잘 못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다 알아요. 저 같으면은, 누가 시집 장가 간다 그러면 그거부터 뛰어보라 그럴 텐데,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저 집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대충 보이잖아요. 왜 그런지 사연이 거기 다 써 있습니다. 근데도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막 하시더라고요. 법인 등기부등본은요, 회사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아까 이사 해임해소라든가 어떤 게 걸려있으면 거기에 다 명시돼 있어요. 투자 받은 거 있잖아요. 투자 받은 거 거기에 이력도 다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CPS라고 해가지고 상한전환 우선주 그러면 정관 변경하고 또 스톡 옵션 이런 사항들 기본적인 거 저기 다 써 있거든요. 회사에 대해서 저도 누가 예를 들어서 명함을 주는데 좀 궁금해요. 그럼 저기 들어가가지고 딱 보고 다 봅니다. 그러면 그냥 이 회사의 실력이 어떻게 되고 대충 다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다 대화를 하고 거기 협상에도 나가고 비즈니스 하러 나가는 거예요. 처음 보고 그냥 가지 않아요. 전날 다 뛰어보고서 다 보고서 간다고요. 거기에 회사에 뭐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도 보고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기본사항입니다. 한 가지 근데 더 늘었어요. 동산채권 담보등기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어떤 회사가 빚을 얼마큼 쓰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저걸로. 회사 정부 증명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이 빚이 저기서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좀 이따가 제가 설명 보여줄 건데 이렇게 국가에서 공인이 돼가지고 보라고 했는데도 저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 2012년이니까 4년 지나죠? 그런데도 별로 이용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캐치하셔야 돼요. 불러오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투자하면서 이걸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웬만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요, 저 동산채권 담보 등기하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안 해봐가지고. 제가 하는 법무사님은 저하고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전화로만 해도 다 하죠, 이제. 많이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중대. 올려주실래요? 동산채권 담보등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때까지의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물건에 대한 물적 편성과 됐는데 동산 채권 담보 등기는 인적 편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적 편성이 저기 사람에 대해서 있었던 게 물건과 채권의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물건과 채권만 갖고도 제가 한 6시간씩 강의를 했었어요. 부동산 등기나 부실 채권 이런 거 강의할 때는 기본이 물건과 채권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 갖고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채권은 힘이 약한 거고요. 물건은 힘이 센 거예요. 물건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내 거다라고 어디 가서 주장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내가 미국에서 500억 받을 거 있거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제 알려면 미국 가서 물어봐야 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물건이란 소유권은 내가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35동 205 갖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럼 나는 바로 전화기 꺼내가지고 있잖아요. 열람해봐요. 뭐라고요? 김씨인데 왜 여기 조씨로 나오는데요? 아닌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 받을 돈 500억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믿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채권이나 동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담보로 쓸 수가 없었는데 쭉 내려주세요. 아이고, 딴 거 하셨는데 쭉 내려주세요. 자,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 집문서 같지요? 여러분, 집문서라 그래요, 이걸. 부동산 아파트 사면 이거 줘요. 그죠? 여기 비밀번호 있어가지고 이거 갖고 뭐 서로 매매할 때 여기 있는 비밀번호 적어주고 그래서 등기하는 건데 똑같이 생겼죠. 근데 여기 보시면 좀 크게 좀 되려나? 사이즈가 크게 안 될 것 같은데. 네, 거기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올려주세요.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동산이라고 써있죠. 저게 만약에 부동산이면 앞에 부자가 붙어요. 부동산 이렇게. 동산인데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확실하죠? 제가 만든 서류 아니고 나라에서 만들어줬잖아요. 제가 공장에 있는 어떤 완제품을 등기까지 다 해가지고 그 회사에 론을 일으켜준 거예요. 그 회사는 그 완제품을 수출하려면 저한테 돈을 갚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거 해준 이유는 중국으로 가는 건데요. 만약에 안 갚으면요, 그 회사 망합니다. 그러면 저도 망해요, 같이, 물론. 자기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데 저는 그 완제품을 이제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아야 돼.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닌데 그 회사는 납기 때문에 그냥 망해버려요. 그런 상황, 아킬레스건을 알기 때문에 동사인데 잡아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정하는 날짜가 있죠. 그날까지 못하면 큰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무조건, 근데 결론은 갚았습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죽여주세요. 이게 그런 걸 만드는 계약서에 쭉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등기사항 개요증명서, 그 아까 얘기한 인터넷 등기소의 그 부분에다가 회사 이름을 딱 치면요, 동산 갖고 돈을 빌린 회사면 여기에 있다고 나와요. 정보가. 근데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동산 갖고 돈 빌린 회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까 어떤 그 처녀가 시집가기 전에 남자친구 집 들어가면 거기 빚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거 뜯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어떤 회사가 동사이나 채권 갖고 돈을 썼는지 안 보려면 그 회사 이름만 적으면 동산 채권 들어가서 전체는 못 봅니다. 왜냐면 이해관계만 봐야 그 뭐라 그럴까, 프라이버시 하니까 프라이빗 해가지고 좀 보호를 받아야 돼서 전체는 나오는 게 아니고 최소한 개요증명서에 보면 등기기록 미개설이라고 돼 있죠. 개설 이렇게 나온다고요. 돈을 썼으면. 그러면 그때 물어볼 수 있죠. 뭐에 썼냐고.
저거 띄어서 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미개설이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내가 해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게 공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채권자는 2명이 있는데 이 안경을 갖다가 잡으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잡아도 B라는 사람이 잡아도 모르죠. 채권자는 모르잖아. 숨기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요 안경을 갖고 100만 원을 빌렸다는 거를 B는 모른다고.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하셨어요? B가 여기서 안경 갖고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다 탁 친다고요. 근데 개설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그거 띄워오라 그래요. 나는 못 띄지만 회사 대표한테 동산 뭐 있네요. 띄워오세요. 그럼 그때서 고백해요. 사실은 아까 얘기한 그 안경 딴 사람한테 했는데 사실은 이게 5천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200만 원 해도 4,800만 원 남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서 하려고 그랬어요. 말 되죠? 사실은 사기치려다 걸린 건데 이거 가치를 올려서 사기 아니라고 그런다고 거예요. 이런 게 공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중 담보라고 그러는 건데 이중 담보 아니면 뭐 이중 양도 이런 법률 용어인데 이중 담보하게 되고 사기로 걸립니다. 잘못하면. 그런 회사 대표가 똑같은 물건 갖고 다른 사람한테 둘이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두 번째 할 때 사기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형사건으로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쭉 내려보세요. 쭉 내리세요. 채권 근담보 설정 계약서 그런 거 2억 주고 동산 2억을 빌려준 거예요. 이런 계약서입니다. 제가 이거를 메일로 보내주는데 만약에 이게 유튜브나 예를 들어서 어디서 하면은 제가 그분 찾아가지고 소송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진짜예요. 이건 만약에 개인으로만 준 거예요. 이걸 갖고 카페나 하면 전 100% 찾아냅니다. 그냥 공부하시라고 이거 녹음도 됩니다. 지금 이게 신문사 그렇게 해서 다 녹음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갖고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무슨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다 왜냐면 개인적인 아무리 지웠어도 개인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래서 이걸 교보나 이런 데다가 안 내는 건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게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100%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찾아낼 것 같지만. 그러니까 필히 여기서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만 공부하세요. 쭉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게 너무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다 도장 받고요. 담보 목적물에 관한 사항이라 그래가지고 담보 목적물인 동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이런 거 다 써 있습니다. 이게. 그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등기부 등본에 아예 딱 나온다고요. 쭉 내리세요. 이제 거기까지 보시는 거고요. 약속권 공증도 쭉 내리세요.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쭉 내리세요. 그냥 약속권 공증은 재판을 안 하고 그냥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세요. 시간이 좀 넘었네. 쭉 내려주세요. 자, 차용금 증서를 해가지고 돈을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런 위임장에다가 도장 찍으면 있잖아요. 그 공증 사무실 가가지고 다 어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기 보면 즉시 강제 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고 돼 있죠. 그 말 자체가 있잖아요. 재판 안 해도 된다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쭉 내려주세요. 자, 실제 쓴 겁니다. 여기 보시면 6천만 원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일남 출급이라고 지급기일에 돼 있는데 이 의미가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요. 만기가 됐는데 그 만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3개월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일주일 있다가 도망갔어. 만기는 3개월이니까 저기다가 만기 3개월이라고 쓰면 3개월 기다렸다가 저 어음 제시해야 돼요. 도망간 것도 알면서 강제 집행 못해요. 3개월 동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남, 날 일자인데 그날 보여주는, 관람이라는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일남이. 그날 보여줄 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나하고 약속한 게 안 지켜지면요, 오늘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도 제시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거 준비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일람출국을 모르면 지급기일을 3개월 있다가 써놓는다고요. 그러면은 3개월 있다 제시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도망가도 눈 뜨고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람출국을 굉장히 잘 알고 약속 공증을 발행해야 되고요. 쭉 내려보세요. 더 줄여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공증하는 겁니다. 내려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집행문을 발급받았죠. 제가 어떤 사람이 돈 안 갚아서 경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집행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거 처음에 공증을 받을 때는 집행문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제가 저 서류 원정 등이라고 해서 원본, 정본, 등본이에요. 원본은 공증사무실에 보관하고요. 정본은 채권자가 갖고 있고 등본은 채무자가 갖고 있는 3개의 서류를 작성하는데 제가 이제 정본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정본을 갖고 집행문을 여기 보시면 정본이라고 써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비슷비슷한 말이라서 정본을 가지나 등본을 가지나 뭐 그게 그거겠지. 그런데 만약에 등본 갖고 있으면서 강제집행 신청하면요 그냥 기각이에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정본 찾아오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심지어는 채무자가 정본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공증사무실에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둘 다 몰라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채권자한테. 그거는 시효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아예 틀려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내줄 리가 없잖아요.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채무자가 그렇게 바꿔갑니다. 채권자가 어리버리하면 저 같은 거 있잖아요. 보고 바꿔가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공증사무실 아가씨가 눈이 막 벌게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꿔가시면 안 돼요. 바꿔가시면 근데 막 전화 받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하다가 막 서로 막 바꿔가고 어떨 때는 저거 채권자가 가지도 않고 채무자가 다 가져가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집행문이 나왔다는 거는 경매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내는데 처음 할 때 10,000원인가 하고 두 번째가 20,000원인가 그래요. 두 번째 할 때부터 조금 비쌉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저거 돈 주고 또 받아야 돼요. 공증사무실 가서. 자, 3번. 이제 개인투자조합입니다. 개인투자조합 쭉 내리세요. 개인투자조합은요, 조금 커야 되겠는데 글자가 안 보이네. 제가 안 보이면 뒤에는 아예 안 보일 것 같아요. 개인투자조합이라는 거는요, 벤특법이라고 해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중기청에서 인정해주는 그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출자하는 건데 엔젤 투자하고는 다릅니다. 금액도 조금 엔젤보다는 물론 좀 크게 적게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1, 2억 하는 투자 조합은 만들지 않아요. 기본 한 4억, 2억, 최하 2억, 3억은 하고요. 뭐 10억, 20억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조합 결성하는데 금액은 없어요. 한도가. 100억도 하셔도 되고 1000억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조합원을 모집할 때 49인 이상을 대고 하게 되면 공모에 걸려요. 그래서 내가 뭔가 투자를 유치시키려고 그럴 때 49인 이하를 놓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을 GP, 제너럴 파트너라고 하고요. 일반 조합원을 LP라고 해가지고 GP가 결국은 펀드 매니저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 펀드 매니저. 출자 지분, 만약에 1억을 갖다가 출자금으로, 출자금은 투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자금과 투자금 같은 얘기인데 그 출자금의 5% 이상을 갖다가 내야지만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벤처캐피탈이나 어떤 그 투자 회사들 다 규칙이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LP와 GP로 나누고요. 업무집행조합원이 하는 권한과 의무는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해요. 근데 제가 보낼 때 이 개인 투자 조합 요거는 메일로 안 보내줘요. 아까 했던 그거만 보내주고요. 요거는 좀 프라이빗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보내줄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